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의가 알고 싶다 MC 손민혁입니다. 저희 명의보감은 매주 농촌을 찾아가 농민들을 만나고 의학 강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 삐 통증을 해결해주는 결정적인 제보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만나보게 된 제보자. 과연 그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이게 정보가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럼 이 삐 통증을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선생님이세요? 네, 오늘 제보자가 아닌 선생님이세요? 명의 선생님? 네. 그러면 모자이크를 지워야죠. 이렇게 헌칠하신 분인데. 농민들을 괴롭히는 만성 통증, 바로 허리 질환인데요. 농민들의 허리 통증을 해방시켜줄 명의가 찾아왔습니다.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줄 오늘의 명의. 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 선생님,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선생님을 위해서 이 패딩을 또 준비했습니다. 아우, 네. 너무 화사하게, 한겨울인데도 화사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촬영 끝나면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가지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예. 근데 선생님, 남자의 생명이 허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허리. 저는 뭐 끄떡 없는데, 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가끔씩 이 허리가 쑤시더라고요, 아침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이제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네. 아침에 급격하게 움직인다든지 할 때 쉽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공부 많이 해오셨어요? 네, 많이 해왔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빡셉니다. 저희 네. 프로그램. 아침에는 계속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마을 어르신들 만나서 뭐 이따가 강연한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일도 시킬 수가 있어요. 같이 도와드려야죠. 약간 오픈된 마인드. 역시 내가 보기에는 저희 명의보감 제작진들은 섭외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로 선생님 와서 기대가 됩니다. 명의보감과 함께할 오늘의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경기도 화성 송나 1, 2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화 중이시네요. 배추를 3층까지. 백포기. 딴 데 가시죠. 백폭이 왠지 저희가 약속하지 마 어디. 3층까지 왠지 근데 올리셔야 백폭이 얘기할 때 저희를 보면서 백폭이 얘기해서 저희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MBC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추 농사 잘 지셨나 봐요. 백폭이. 아이고야. 쌀쌀한 날씨에 막바지 배추 수확 중이던 어르신. 이런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거겠죠? 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유 아픈데 왜 없어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눈도 수술 다 했지. 백내장? 그럼 백내장 아. 다 했지. 나이가 먹고 늙었으니까 우울하고. 우울하고 이제 때가 왔잖아. 근데 아프다. 주말에 김장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쪼그려 앉아서 하시겠네요? 문 열어놓고 이중창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거실에서 분석 깔아놓고. 어쨌든 김장 하실 때 이제 바닥에 앉으시잖아요. 바닥에. 네. 방바닥에 이제 방석 깔고 한다고는 하셨는데 바닥에 앉는 자세가 무릎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허리에도 안 좋고 목에도 안 좋고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식탁 있죠. 큰 식탁. 그런데 식탁 의자에 앉으셔서 하시면 어머니 방금도 무릎 시리다고 하셨잖아요. 무릎. 병원에 하고 원장님이나 이런 의사분 네. 교수님들이 네. 그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김장철이거든요. 김장철. 제가 하지 말라고, 김장하지 말라고 사서 사 드시라고. 먹으라고. 사서 드시라고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비싼 거 사 안 드시면. 해봤는데 어머니 위에서 보잖아요. 너무 그럼 편하고. 편하지. 근데 김치가 사서 드시면 아무래도 좀 맛이 없어요. 근데 또 알아보면 사서 드시는 것도 맛있는 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사서 드세요. 우리네는 사서 얼른 안 먹어봐서 지금 김장하시려고 배포기 저렇게 다 준비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올해까지만 하시고. 무릎 건강 때문에 사서 드시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식탁해서 김장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꿀팁이네요, 진짜로. 어머니 하여튼 인터뷰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여기는 야 완전 옛날 집인데 계실려나? 문이 계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 계신다. 아유 꼬무랑 할머니시네. 아이고야. 어머니 허리가 너무 많이 굽으셨는데? 그러게요. 네. 어머니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이제 허리가 엄청 많이 굽으셨어요. 허리 이제 구부러져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어머니 근데 예전에 이렇게 뭐 넘어지시거나 주저앉거나 하시면서 허리 많이 아프셨던 적이 있었어요? 네, 뭐 다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치고 그러진 않으셨고. 근데 이제 굽더라고 허리가. 아. 펴졌다 구부러졌다 그래. 이렇게 점점점 굽어지신 지는 한 10년도 더 됐죠? 조금씩 그러신 거죠? 네. 허리도 많이 쓰면 좀 아프고요. 여기가 좀 아프고 일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팔꿈치랑 어깨. 아프시고. 치네요. 약도 여러 가지 먹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설사가 나가지고 그냥 찌끔 나가지고 하룻밤에 몇 번을 가고 그냥 그래서 또 그 약도 사다 먹었지. 또 설사약까지 드시고. 그건 지금 괜찮으시고. 어떤 때 변비가 걸리고요. 그래서 변비약 드시고. 네, 그 약도 아니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많이 먹어요. 눈에 든다요, 진분. 야 안약도. 네. 어머님 식사는 잘 하루 세 끼 식사는 잘 하시고요. 먹는 건 꼬박꼬박 챙겨서 주무시는 건 잘 먹어요. 잠자는 것도 잘 자고. 잘 주무시고. 그래도 어머니 딱 그냥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는 허리 많이 굽으셨는데 또 말씀 나눠보니까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이 이렇게 나쁘진 않으신 것 같네요. 그 늙어도 구부러지지 않는 사람은 안 구부러지는데 워낙 뼈가 쉬었으니까 구부러지지. 근데 동네 어머님처럼 이렇게 허리 굽으신 분들 많이 있죠? 네, 저보다 한 사람 있지. 저기도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또 시골에 이렇게 와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도시하고는 약간 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탁 주저앉았을 때 바로 탁 펴주면 되는데 그 치료를 또 제때 못 받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꼬부랑 할머니들이 또 시골에 오면 또 계세요. 어머니 이따가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1시에 마을에 관해서 선생님이 또 이제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궁금한 거 같은 거 생각해 보셨다가 네.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럼 뭐 주사 같은 건 하는 것이요? 여기서 주사를 넣으면 큰일 나요 어머니. 주사는 안 되고. 네, 어머니 계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계세요. 저기 어머님 빨래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빨래 알고 계셨어요? 그러세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 저희가 아니요 이렇게 많은데. 어르신을 도와 빨래를 하나둘 널기 시작하는데요. 두 사람이 손을 보태기 시작하니 금방 끝나네요. 어르신 기분 좋으시죠? 어머니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픈 데? 무릎 같은 데가 안 아팠었거든? 그런데 그런데 밤에 잠자려고 하면 가끔 이렇게 쑤시려고. 쑤시고 시리고. 요 무릎 한번 붙여 보실까요? 붙일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죠. 뼈가 이렇게 휘어갖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무릎 이제 관절이 너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무릎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안 아팠어. 언제부터 안 아팠어요? 아팠어. 어찌녁부터 아파. 어쩌니부터 갑자기 쓴박쓴박 아프지 않아요 어머니? 그죠? 안 아팠어, 진짜야. 진짜? 나 근데 아파트 일 댕기면서 그 계단 올라 그 아파트 계단이 얼마나 많어.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 응. 근데 어떤 여기 배란간이 아프다니까? 여기도 그러고 어깨도? 어깨도. 그래도 그게 어제부터 배란간 아프다고 하셔도 그게 하루 이틀 된 병은 아니죠. 그렇지. 허리는 괜찮으세요? 허리? 허리도 이제 이렇게 일하고 이러면 좀 쑤시고 아픈데 네, 많이 아프진 않으시네. 걷는 건 괜찮으시고. 걷는 것도 이제 그러게 괜찮았는데 여기가 자꾸 찌릿찌릿하면서 안 되는. 아 요즘은 또 찌릿찌릿. 요즘은 쓴박쓴박. 이거는 저기야 차 사고 한 번. 아. 근데 어머니 지금 키가 어머니 젊을 때보다 키가 줄었어. 많이 줄었죠. 줄었어. 가서 하나- 키 재면은 내가 키가 1m 50? 그런데 어. 뭐 40m 47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아. 젊을 때보다 많이 작아지셨죠. 작아져. 그거는 이제 무릎도 벌어져서 작아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허리 있죠, 허리. 허리가 허리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물렁뼈, 연골판이 나이 드시면서 다르면서 이렇게 점점 키가 작아지세요. 많이 잡으셨고. 그래요, 어머니. 근데 괜찮으신 것 같아요. 드신 약도 별로 없고. 근데 저희가 점심 식사하시고 1시에 마을회관에서 강의할 거예요, 강의 제가. 그냥 내가 그 고추장 가지면 끓여야 되니까 강의를 못 듣는데 그런데 햇볕 오늘 와갖고 나를 괴롭히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라고요. 갈게요. 네네네. 그러면 고추장 안 끓이고 내일 끓이고 갈게. 오케이. 명이모가 마이크 명이모가. 명이모가 뭐 어르신도 춤추게 한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부터 주민들을 위한 명품 강연이 시작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들 모이셨어요? 네. 아이 목소리가 너무 작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 식사 약간 안 하신 것 같은데 약간 허기지신 것 같은데. 아, 다 하셨어요? 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라일리 마을 어르신들의 100세 인생을 책임질 우리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홍영호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박수 소리를 받으면서 등장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셨죠? 네.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아니면 제가 잘생겼나요? 두 분 다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냥 아주 그냥 유두리게 잘 피해 가시네. 아, 예,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송라일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오늘은 어떠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이제 뭐 농부병이라고 네네. 해서 요즘 뭐 무릎, 어깨, 그다음에 뭐 허리, 목 여러 부위에 아프신 목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머니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시끄러워서 잡음을 넣지 마세요. 그쵸. 우리 어머니가 역시 방송을 해보시던 경험이 있어요. 그쵸. 잡음이 약간 들어가면 다시 해야 되니까. 흔히들 농부증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뭐 어깨, 무릎, 뭐 허리, 목, 이제 몸에 신체에 이제 아프신 것들을 이제 농부증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척추. 아, 척추. 네. 특히 척추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척추 환자분들이 목도 있지만 네.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그렇죠. 좀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운동법 그리고 바른 자세 그리고 대표적인 질환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홍영호 선생님의 명품 강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몸의 기둥, 척추 건강 바로 세우기. 오늘 저희가 한 9시 정도에 왔는데 이제 몇 집 이렇게 가서 어르신들 뭐 어디 아프신 데 없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하는데 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주로 여기서 송라 1리에서 이제 농사 짓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몇십 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할 때는 몰랐던 것들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올해는 뭐 농사가 뭐 오늘 뭐 이번 달에 날씨가 어떠니까 잘 될 것 같고 굳이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의사도 환자를 처음 딱 만나는 순간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송라일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세가 안 좋고 아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어지신 어머님도 아까 한 분 계셨고, 다 지금 여기 지금 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세요. 굉장히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바른 자세 한 번만 다 같이 이렇게 잡고 가시자고, 유지하려고 강의 들으시면서 유지하려고 중간에 노력 좀 하시면 좋고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가슴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게요. 다 같이 이렇게 기지개 켜듯이 쭉 한번 펴보시고, 이제 가슴을 편 다음에 배를 약간 내미는 거예요. 배를 약간 내미는 느낌 하고 천장 이렇게 딱 보시고, 천장 보시고 하늘 위로 양팔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하신 다음에 쭉 위아래로 늘려보실게요. 쭉 늘려보세요. 그리고 정면, 고개를 앞으로 정면 딱 보시고, 몸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만 딱 내려서, 팔만 내려서 차렷 하시면 이게 좋은 자세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뒤쪽 등하고 허리 쪽에 근력이 아주 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루 종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방금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하루를 지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요렇게 해서 한번 쭉 펴주시고, 또 일하시다가도 중간에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번 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척추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지금 가르쳐 드린 거. 요거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는 것이 힘, 척추의 구조. 자, 어르신들, 이게 이제 척추의 구조,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서 척추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목, 그다음에 가슴, 허리인데, 목은 그래서 경추라고 하고, 가슴은 가슴 흉자를 써서 흉추라고 하고, 그다음 허리는 요추라고 하죠. 요추. 그래서 이렇게 목에서는 C자 형태, 가슴에서는 역C자, 허리에서 C자,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충격을 받아도 커브가 여러 개 있어서 그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목은 7개, 뼈가 7개로 돼 있고, 가슴은 흉추는 12개, 그다음에 허리 요추는 5개, 이렇게 돼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직선. 근데 TV에서 측만증이라는 그런 병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측만증은 지금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병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허리에서 발생하는 이제 압박골절,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있고, 그리고 협착증이 있어요. 근데 허리 디스크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이 더 많으시거든요.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하는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혹시 있으세요? 심하지 않았는데 네. 가끔씩 그래 아파. 어르신도 그러시고, 이장님도 그러시고. 이장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말로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걷다 보면 그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눌려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점점점 신경이 이제 신호가 전달이 안 되면서 점점점 저려지고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앉아서 쉬시면,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앉아서 쉬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쉬면 증상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조금 쉬다가 또 가시고, 가다가 또 증상이 또 심해지면 또 좀 쉬다 가시고. 내가 멀리 가면 조금씩 쉬었다 가는 게 훨씬 부드러워. 어머님은 이제 증상이 초기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죠? 72. 어머님 72이시고, 어머님은 84살. 84이시고, 이장님은 제 동생이세요? 전 제일 형님이셨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협착증은 많이들 생기시거든요. 근데 다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는데, 증상이 있는 분이 있고 증상이 없는 분이 있고 한데, 우리의 목표는 증상이 조금 있는 정도에서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 병원 가가지고 뭐 약 좀 먹는 정도, 그다음에 주사 가끔씩 맞는 정도, 그 정도로도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수술 안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수술 안 받는 그게 이제 목표라고 하면 목표일 수 있겠죠. 척추의 노화, 척추관 협착증. 이게 허리예요. 허리인데 뼈를 단면으로 자른. 요거 이제 허리를 수평으로 요렇게 잘라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을 요렇게 그려놨고, 그다음에 이게 척추 뼈고 중앙에 이렇게 신경이 들어있어요. 신경이 들어있고 양쪽으로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데,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은 이 신경이 아까 좁아지고 눌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데 이렇게 뒤쪽에서 뼈하고 인대가 자라서 두꺼워지면서 들어와서 신경이 이렇게 목 조르면은 숨이 막히듯이 이제 신경이 이렇게 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란다라고 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면 손에 굳은 살 박히죠. 그렇죠. 근데 발에도 굳은 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이제 한평생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일을 하다가 손바닥에 굳은 살 박히듯이 요렇게 인대가 굳은 살처럼 딱딱해지면서 요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경이 좁아지는 걸 척추관이 좁아지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 때문에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고, 예전에도 수술을 많이 받았지만 요즘에는 수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한 마디 협착증 수술하는데 이만큼씩 째고 수술하고 했거든요. 다 디스크 수술한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딱 세 분이 모여 계시는구나. 여기 디스크 모임. 여기 성나일리 마을의 디스크 모임이시고, 여기는 협착증 모임이시고. 언제 하셨어요? 어머님은 언제 하셨어요? 20년 되셨고, 아버님은? 저는 30년 전에 하고 한 15년 전쯤. 하셨고, 어르신은요? 저도 한 30년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뭐 세 분 다 마찬가지지만 등 뒤에 허리에 보면 뭐 좀 작게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흉터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큰 분 같은 경우에는 흉터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구멍만 뚫고 전신마취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협착증, 허리 디스크 이런 병들이고, 아까 제가 앉아서 쉬신다고 이제 조금 걸어가다 보면은 다리로 증상이 더 생기시니까 앉아서 쉬든지 어머님은 서서 쉰다고 하셨는데, 쉰다고 하는 거는 자세를 꼿꼿한 자세에서 약간 굽혀주는 거예요. 쪼그려 앉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면 이 신경이 좀 더 잘 통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건 노화가 돼서 구조 자체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바른 자세라는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그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무릎도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으시는 분들 많아요. 어머님도 아까 대표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그렇게 걸으시는 분이거든요. 걸다가 가다가 이렇게 서 계셔요. 그거는 협착증 때문에 생기는 다리 증상은 아니고 걷는다고 계속 굽히고 있으시니까 허리가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제 걸음을 멈추시고 허리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허리 2번을 수술했거든요. 수술하셨어요, 어르신? 네, 수술했는데도 일을 안 하면은 안 아픈데 네. 일을 하면 아프다. 어르신, 저도 주말에는 안 아파요. 저도 쉴 때 이장님 안 아파요, 저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명품 강의. 건강을 위해서 일도 쉬엄쉬엄 하세요. 병원에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척추에 병이 있으셔서 병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 분이 채 안 되세요. 많이들 오시지만 그 중에서 대략 한 10% 정도. 그 10%를 제외한 90%는 뭐 먹는 약, 그다음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다음에 주사, 시술, 이렇게 수술 안 하는 치료로 대체적으로는 증상이 호전이 되시니까 그거는 어르신 치료를 좀 잘 받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방금 제가 아까 구멍만 2개 뚫으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만큼 째고 수술을 했었어요. 이렇게 째고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멍만 2개 뚫고 그다음에 구멍 하나 뚫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2개 뚫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멍만 뚫어서 좁아진 부위를 이제 넓혀주는 그런 이제 내시경 치료가 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네.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통 한 마디 기준으로 한 마디 치료 받으시는 분도 있고 2마디, 3마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한 마디 치료 하는데 보통 뭐 한 50분 정도. 허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요즘엔 전신만 치도 잘 안 하고요. 또 어르신들 농사 지으면서도 젊을 때 지금 농사 짓는 거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시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거 하는데 며칠이 걸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몇 시간이면 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의학도 발전을 한다는 거죠. 수술도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까지 겁내실 필요는 없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는 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네. 수술을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맞는 거 하고 근데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안 해도 좀 상당 기간 힘들긴 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90세 된 어르신 같은 경우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 또 며칠 전에 수술하신 분 같은 경우는 32이에요. 32. 32밖에 안 됐어요. 남자. 남자인데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증상은 그냥 엉덩이가 저리고 양측으로 저리고 다리도 좀 당기는 정도인데 그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협착증도 그렇고 병이 심하시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신경이 심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요게 신경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럼 요 안에 점점점점점점 있는 게 신경 가지들인데 이게 널찍하게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튀어나와서 누른다는 거죠, 덩어리가. 아주 큰 덩어리가. 그러면은 이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마비가 생기는데 다리 마비도 생기는데 대소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소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면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는 거죠. 32이면 상당히 젊거든요. 평균적으로 첫 번째 허리 수술을 받는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40 후반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정도인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장애가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긴 다음에 치료를 해도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수술하시는 분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르신들 중간에 요거 자세 한 번만 더 체크할까요? 아까 했던 거? 자, 가슴 펴시고 하늘 보고 위로 나란히 쭉 늘리시고 앞을 보시고 팔 딱 내리셔서 차려. 다리가 아파서 그렇지. 상체는 괜찮다. 하체만. 꼬부랑 허리의 원인, 골다공증과 척추 압박 골절. 지금까지 한평생 사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이때까지 아셨던 분들 비교해 봤을 때 할아버지들 중에서 이러고 다니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꼭 이러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은 할머니들이에요. 네. 어머님들이 그러고 다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남자는 아기를 안 놓죠. 근데 여자는 아기를 놓는데 여자는 아기를 놓기 위해서 자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뭐 다 폐경 지나셨겠지만 폐경이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뼈에서 칼슘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뼈가 딱딱해야 되는데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푸석푸석해지면서 이
척추뼈가 약간 주저앉아요, 이렇게. TV 보신다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재채기만 한번 해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팍 주저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녁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재채기 한번 했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움직일 때마다 죽겠다 하셔서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검사해 보면 이제 압박골절이라고 하죠. 정상인은 뼈 사이 공간이 메워져 있어 뼈가 튼튼한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칼슘 부족으로 뼈 밀도가 약해져 쉽게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기술이 많이 좋아서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바늘만 하나 찔러 넣어서 뼈 시멘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떼워요. 그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통증은 사라지죠. 깨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주저앉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 주저앉기 전에 깨져 있지만 모양이 유지되는 상태일 때 떼워주면 더 안 주저앉으니까. 아니 허리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그랬는데 그 시술로 그건 간단한 거예요. 공구리를 해가지고 그렇지. 시멘트 공구리. 그거 했거든요. 하여튼 시술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허리띠 밴드 네. 매시고 1시간 후쯤 걸어 다니셨어요. 그럼요. 요즘에 그런 아까 그 내시경 보여드린 거는 그거는 예전에 이만큼 째고 하던 수술을 안의 내용은 똑같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다라는 얘기인 거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는 뼈 시멘트 우리 건물 지을 때 시멘트 공구리 하잖아요. 그거를 허리에다 하는 거예요. 뼈 시멘트라는 걸로 공구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걸어 다니셨는데 병원 가셔갖고 그거 하고 나면 바로 걸으셨다는 걸 놀랬어요. 그럼요. 그건 간단해요.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렇게 되셨는데 이렇게 주저앉은 상태로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필 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 양아리 분이 자녀를 두 분은 허리가 더 부러진 양분이 있어. 그리고 자녀를 많이 두면 허리 안 부러진 양분인데 그건 왜 그런 거야? 근데 아버님 그거는 단순히 애를 많이 낳았다, 적게 낳았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한평생 사시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근력 운동 이런 걸 했는지가 영향을 주고 왜냐면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힘이 세야 되죠. 근데 힘이 세려고 하면 근육이 붙어 있는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뼈가 더 튼튼해요. 그래서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하고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골밀도를 비교를 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골밀도는 좀 더 좋아요. 좋은데 그만큼 노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압박골절이 생기는 거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런 식으로 생기는 병을 우리가 압박골절,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압박골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도 꼬부랑 할머니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꼬부랑 할아버지라고는 잘 안 그러죠. 방금 말씀드린 지금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압박골절은 치료가 간단하거든요. 오셔가지고 그냥 하루만 입원하시면 돼요. 하루만 입원하셔서 이거는 수술도 아니고 그냥 바늘만 찔러 넣어서 떼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내시다가 그런 증상 생기잖아요. 생기면 아유 나이가 들어서 그다음에 자식 눈치가 보여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시면 움직임이 제한이 되죠. 그럼 식사 잘 못하시고 아파서 잠 잘 못 주무시고 이렇게 되죠. 그럼 또 다른 병이 같이 생겨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안 좋으면 연쇄적으로 딴 데가 또 막 같이 아프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주변에 누가 그렇다고 해도 얘기해드리고 그런 건 병원 빨리 가면 빨리 나을 수 있다더라 그런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허리 통증, 생활 속 운동으로 극복합시다. 이게 아까 배우셨던 그거예요. 바른 자세 잡는 방법. 지금 어르신들 앉아 계셔서 앉아서 했어요.
앉아서 했는데 서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보시고 팔만 딱 내리셔서 차렷하면 이게 좋은 자세예요. 저도 자세가 완전히 아주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저도 제가 이거 고치는 거 일하는 사람인데 저도 바른 자세를 잡으려고 평소 때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어르신들 운동을 좀 배워볼까요? 운동?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 영어로는 이제 뭐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다리 모양처럼 만든다라고 해서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엉덩이 들기 운동이에요. 엉덩이 들기 운동. 제가 오늘 시범조교로 시범조교로?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 한 분만 같이 해볼까요? 한 분만? 이장님 같이 하실까요? 이장님 하기 싫죠? 근데 이장님 하기 싫어하는데 하셔야 돼요. 일하는 거 싫어하시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이장님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실게요, 어르신. 이렇게 세우실게요. 네.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양손은 방 바닥 짚으시고. 네. 제가 들고 하면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셔서 든 다음에 3초 있다가 내려올 거예요. 네. 3초. 자, 드세요. 들어보세요. 더 드세요, 어르신. 하나, 셋. 내리시고 천천히 내릴게요. 아 이거 엄살을 부리세요 이장님. 아 무슨 지가 난다고. 자 시작. 그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한 번만 더 하자. 허리 구. 자 준비. 자 다시 이장님 다시 자. 다리 세우시고 준비. 자, 들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엉덩이 들기 운동. 일자로 누운 뒤 무릎은 구부리고 손바닥은 바닥에 붙여주세요.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리고 3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주세요. 우리가 TV에서 뭐 이제 코어 운동 이런 걸 얘기하는데 코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인데 지금 이 운동을 하시면 이 부위에 근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허리하고 목에 병이 생기는지는 아세요? 사람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병이 생기죠. 그러면 위아래로 힘을 받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근데 이건 누워서 하죠. 누워서 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눌러주지 않는 이상 척추의 위아래로 이렇게 힘이 실리지가 않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걸 허리하고 그러니까 척추 자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중요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 방금 지금 이장님이 좀 힘들어 하셨지만 이게 힘들면 다른 운동은 더 힘들어요. 지금 이 운동이 상당히 쉬운 운동이고 제가 어떤 치료를 하신 분들한테도 마지막에는 집에서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머는 운동은 자꾸 어머 드러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르신은 이제 수술도 2번이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허리에서 지금 약간 저린 증상이 쥐나는 증상이 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어르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잘 못하겠으면은 뭐 3개도 좋고 5개도 좋아요. 적은 개수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특히 말씀 많이 드렸던 거는 협착증하고 그리고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병인데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제 집에 가시면 오늘 낮에 들었던 건 다 까먹으실 거예요. 다 까먹으실 건데
지금 시작부터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지금 했는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홍영호 전문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 아픈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은 그 통증 클리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주사 한 대 맞으시면 안 아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사가 어떤 분들은 뼈에 해롭다고 하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은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뼈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시고 그런데 어느 쪽에 어느 말이 그게 뭐냐면 아까도 또 마을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신경주사라고 하거든요. 신경주사. 그래서 지금 뭐 허리 디스크 수술 받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협착증 이런 병들이 있을 때 증상이 생기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당기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인데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같이 동반되어 있는 염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경주사를 놓으면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좁아져 있고 눌려 있는 신경을 안 눌리게 넓히고 이런 거는 신경주사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염증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는 있어요, 주사로.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뭐 1년 가더라, 길게 가시는 분들은 1년 가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점점점 짧아지더라.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사 한 번 맞으면은 그래도 한 4, 5개월은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주사를 맞아도 뭐 1, 2주밖에 안 가더라. 요렇게들 점점점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치료로는 안 되니까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주사, 신경주사 안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의사가 환자가 주사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걸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주사를 무한정 맞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뼈가 좀 푸석푸석해지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 뭐 당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치료 범위 내에서 보면서 잘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병원들, 의원들,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치료 범위를 잘 지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내가 허리도 아팠고 이 다리가 땡겨서 걸음을 못 걸었었어요. 네. 작년에. 네. 적은 병원에 갔더니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을 NML 치고 MRI. 네. 엘리베이터. 그래 그거 찍으면 돈이 많이 든대. 네. 그러니까 안 치고 어딜 가냐면 이 침 넣는 데를 몇주 댕겼어요.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땡기고 한 50m만 가도 그냥 땡겨서 그냥 걸음을 못 걷고 그러던 게 싹 다 났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침 치료를 그러니까 의사들은 주사를 놓죠. 근데 신경주사 말고 근육주사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근육주사 같은 경우는 침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고주사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은 이제 완화를 시킬 수 있는데 다리 증상이 같이 좋아지진 않는데 제가 아까 아프고 한 원인을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눌리는 거, 그다음에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어르신 어디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팔에 멍이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아프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가라앉잖아요. 시간 지나면 멍도 없어지고 가라앉죠.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 있다고 했을 때도요. 치료를 안 받으셔도 물론 이제 불편한 시기가 좀 길게 갈 수는 있겠지만 치료를 안 받으셔도 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증상은 보통은 사라져요. 근데 병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다리가 당길 때 한 3, 4일 그러다가 말더라 했는데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2, 3주 가는 것 같다 하더니 중간에 괜찮은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병이 점점 좀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침 맞고 협착증이 병이 완전히 다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은 그냥 치료를 안 받으셨어도 그렇게 괜찮아지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안 좋아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지. 그렇죠. 오늘 강연 잘 들으셨네, 집중해서. 우리 회장님은 그거 맞으시고 목장을 안 하시다고 일을 안 하신다고. 또 일을 안 하셔.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셔서 나으신 것 같은데요, 다들. 일을 안 하시니까 내 지금 안 지금 몇 달이 되고 손을 안 많이 아파요. 하셨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땡기니까. 좋으시네. 예.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시면 더 좋아지시겠네요.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 치료 방법, 예방 운동, 그리고 바른 자세까지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송나일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허리를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해보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역시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네네. 역시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이 허리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유쾌하시고 그리고 또 바른 자세를 잡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현재 불편하신 거는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치료받고 좋아지시고 하신 다음에는 또 운동 열심히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명품 강연을 내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는 그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준 자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 쭉 펴시고, 자, 그죠, 정면 보시고, 그 다음에 차렷.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